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료로요? 예, 돈 한 푼 안 내고? 예,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한국이.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예, 무료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예, 의식주예요. 사람은 생활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 옷 입는 거야 거지같이 입어도 그렇다고 쳐요. 예, 근데 밥 먹는 것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 나라 아닙니다. 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주택 비용입니다. 특히 한국은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요즘에 뉴스 보면 뭐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 뭐 이런 얘기하면 엄두가 안 나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가서 살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게 와, 한국의 집값이 저렇게 비싸서 웬만한 부자 아니면 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갔다가 춘천 같은 데나 뭐 지방을 갔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너무 싼 거예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을 가서 뭐 몇 달 동안 있을 건데 제가 작년에도 한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처갓집에 있는 평택을 갔었는데 평택의 집값만 하더라도 서울보다 훨씬 싼 거예요. 한국은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좀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집값들이 많이 싸요. 지방 도시 집값들이 많이 싸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여기민을 완전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민까지는 좀 그렇고 나는 뭐 그냥 절반 정도 미국 왔다가 절반 정도 한국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다가 집을 사는 걸 좀 보편적으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떨어져요. 어차피. 자, 근데 집이라는 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 땅이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집을 하나 지으려면 3억이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 도시 보면 3억도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이제 떨어질 것 넉지도 없는 거예요, 집값이.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뭐 단기간 한 6개월 쓰고 1년 쓰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다가 사놔도 이런 것들은 별 부담이 없잖아요. 미국 돈으로 뭐 한 25만 불, 30만 불, 뭐 혹은 진짜 싼 거는 5만 불, 10만 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도 있고요. 예, 500만 원짜리 집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살 곳이 되냐? 물론 서울에 살면 좋죠. 예, 병원도 좋고 뭐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아마 우리 주 시청자분들은 서울에 살면 정신없어서 못 살 거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살려고 그러면 예, 집이 있어도 서울에 안 살 것 같아요. 한국 서울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봤던 데 중에서 뭐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평택도 가보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면 어렸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친척들도 거기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또 고향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연고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좀 궁리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과 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상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많이 필요해요. 자, 우선 뭐 제가 처음에 뭐 괜히 바람 잡는 건 아니니까 우선 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료집. 예. 유튜브에다가 무료 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료 임대주택, 10년간 무료로 쓰요. 빵원주택, 만원주택, 뭐 이런 게 있죠. 예, 귀촌 하면 무료로 빈집 소개해드려요. 정말 놀라운 가격. 이 집이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예, 미국 돈으로 요즘 환율로 8,000불 정도예요. 예. 와, 이 넓은 대지에 예, 수리도 다 돼 있는 주택이 1,000만 원. 축구장 수준의 대형 텃밭과 논밭도 있다고 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발 저 집 좀 처리해줘요. 그 다음에 돈 없이 무료로 살아보세요. 서두르세요. 알고 보면 무료로 쓸 집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닷가 10분 거리인데 공짜 주택입니다. 뭐 밑에 쇼트도 많죠. 예, 귀촌만 하시면 제주도 예쁜 빈집 드립니다. 귀농 귀촌 정보. 근데 동네 빈집 무료로 소개해주고 아는 사이가 되어주는 남자. 시골 빈집 무상으로 구한 방법. 돈 없이 무료로 한옥에서 살아보리. 매달 30만 원도 드린대.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대지 300평 한강 전원주택 몽땅 3,500만 원. 3만 불이에요. 3만 불? 예. 300평이에요. 300평. 예, 300평의 한강 전원주택이 3만 불입니다. 바닷가 영구조항 예쁜 빈집 3,200만 원. 예, 이것도 3만 불이 안 되죠. 야, 이런 시골집도 있어요. 넘쳐나는 빈집 이렇게 구하십시오.
빈집 벌금 무섭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로 많이 갔어요. 서울로 많이 가니까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집값이 폭락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택 단지를 줬는데 주택 단지가 지금 공실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시골집 같은 거 직접 알아보셔도 돼요. 예, 무료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구가 하도 없으니까 자녀가 몇 명 있는 사람은 무료로 집을 주겠다 이런 데도 있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500만 원이에요. 4,000불이에요, 4,000불. 근데 거기 못 살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한 10동이 있는데 뭐 다 유리창 깨지고 완전 동네가 귀신 동네가 돼 버렸어요.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10집도 안 돼. 다 나가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불편하냐? 동네에 그 흔한 편의점도 없어요. 편의점 가려도 차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못 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갔었을 때 작년에 이제 평택에서 땅을 소유하고 계신 어떤 사장님이 저랑 이제 뭐 식사를 하다가 뭐 실버타운 얘기 같은 걸 좀 한번 하다가 실버타운이 한국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교민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이랑 좀 문화적인 이질감 좀 충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생활 습관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교민들한테 특화된 실버타운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본인 땅이 있다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저한테 이제 그 건물을 줘서 실버타운을 분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시간이 짧아서 잠깐 몇 번 못 만나 뵀죠. 미국 와서도 계속 이메일은 주고받았습니다. 뭐 저한테 조감도도 보여주시고 뭐 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실버타운을 지면 새로운 건물을 지니까 좋긴 좋죠. 예, 좋긴 좋은데 이게 솔직히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 게다가 뭐 새로 건물 지어서 한 3억, 4억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제가 또 미국에 있는 동안도 이제 그때 그 이후로 그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 했더니 부산 쪽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느 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다 실버타운으로 해갖고 다 통째로 이주해 오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 쪽에도 그런 얘기 나왔고 제주도 쪽에도 그런 얘기 나왔고 지금 또 평택 쪽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예, 평택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군 부대 이제 미군 장교들을 위해서 타운을 졌어요. 뭐 한 50채고 이렇게 지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처음에 질 때 건축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마을에 들어가면 미군들은 1년치 렌트비를 통째로 낸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통째로 내는 거예요. 예. 5천만 원씩 통째로 내는 거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요걸 지금 사놓으면 내가 미군까지 1년 입주를 하게 해줄게. 이러고 계약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막 투자를 해요. 물론 본인 돈으로 투자한 사람도 있지만 은행 융자받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갖고 마을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은 아무래도 다른 동네에서 뭐 본인이 예를 들자면 뭐 2억 5천만 원 들여서 들은 집을 갖다가 뭐 2억 한 7, 8천에 팔 걸 여기는 뭐 사람까지 구해주니까 한 3억이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평택 가서 들은 얘기예요. 자,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건축업자들은 집을 지어야지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또 빈탁이 많거든요, 평택에. 또 그런 식의 주택을 또 짓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집을. 그리고 여기 있는 장교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 동네에 새로 집을 졌어. 어차피 지금 있는 집은 냉장고, 뭐 소파, 뭐 TV, 식탁 이런 거 다 빌트인 된 거잖아. 여기도 빌트인 된 거야. 이사만 오면 돼. 더 새 집인데 똑같은 식으로 렌트비 해줄게. 그리고 거기도 새로 집을 질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렌트비를 보장해줄게. 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있었던 집은 지금 갑자기 확 나가버린 거죠. 1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빈 집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미군 아니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고 그걸 렌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400만 원 주고 렌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또 자기 가구도 다 있는데 그게 빌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상대라는 거는 뭐 냉장고도 있고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어요, 집에. 자,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렌트를 주려는데 렌트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진 거죠, 갑자기. 그래서 심지어 좀 안타까운 소식은 집을 한 10채 샀던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은행 돈을 못 갚아서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갑자기 렌트가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갑자기 유령타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택에 그런 단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지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 옛날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400만 원씩 렌트를 받던 거를 지금 렌트비가 떨어져서 16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렌트가 뭐 미군이 꽉 차 있으면 당연히 미군한테 400만 원 받겠죠. 이 내국인한테 그 돈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싸게 받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에 못 올립니다. 올리면 옆에 있는 다른 집 주인들이 난리 납니다. 너 때문에 렌트비 떨어진다고.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국 가서 그런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너무 커요. 막 4베드룸 막 이래. 막 2,500 스퀘어 피트 4베드룸 그런데
그 큰 집이 제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라지도 있고. 완전 미국식 집이에요. 앞뒤에 바베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자기 가든도 있고 완전 미국식 집인데 이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4베드룸이나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격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알아본 거는 17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래요. 예. 근데 170만 원, 180만 원도 저는 그게 사실 뭐 미국 돈 1,500불도 안 되니까 별로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2베드룸짜리 지금 보고 있는데 2베드룸 언더 100만 원짜리를 보고 있어요. 자, 평택 같은 데도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평택에 이렇게 비어 있는 단지들 어차피 지금 이 집을 당시에는 뭐 6 억이 될 거다, 7 억이 될 거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 빨리 은행에 털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 억이면 3 억. 예. 본인 돈만 건진다. 혹은 조금 손해 본다 하더라도 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가지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가구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단지를 우리가 그냥 한 30채, 30채, 50채, 50채 그냥 우리 뭐 한국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끼리 한 몇십 명만 모이면 이걸 우르르 사 갖고 마을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값어치 없지만 우리한테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20만 불, 20만 불 혹은 25만 불이면 집 하나가 생기니까. 이건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이런 거 마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꿈이 있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제가 요즘에 재미있는 사이트를 하나 봤어요. 예. 재미있는 유튜브 사이트.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곳인데 강호가 무슨 뭐 물인 강호인 줄 알았더니 강과 호수의 병이 깊어 중림에 깃들다. 그러니까 강과 호수. 예. 강과 호수의 발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국내 최초 한강이남 공실 유튜버. 국내 최초 혈세 낭비 고발, 서울 제주 펜시 폐건물 탐방 이런 건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유령 마을만 찍으러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말씀도 또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구수하게 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건물들 예 이런 같은 거 좀 나오는데 와 어떤 건물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뭐 제발 우리 집 좀 보상을 다 사세요. 뭐 받고 이런 같은 거는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또 제주도거든요. 사업 주체인 JDC도 지금 공동 요게 이렇게 뭐 보여주는데 동네는 멀쩡하잖아요. 요거 사람 입주도 안 하고 그냥 망해버렸대요. 집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물론 제주도에 우리 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짓다가 만 데도 있고 봐봐요. 이렇게 짓다가 만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조금 깔끔한 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데요. 제주도인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는 상가로 만들었대요. 밑에는 상가로 만들고 2층, 3층을 주거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갖다 그냥 아예 관광지로 만들어야 돼. 요 거리를 밑에는 다 상점, 위에는 거주.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공사 뭐 그 폭리도 있고 하늘에서 보는 거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자 실거래 정보 2억 7천만 원이에요. 20만 불에 20만 불. 요즘 20만 불. 그래갖고 지금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도 있죠. 그다음에 뭐 보니까 멀쩡한 동이 많아요. 동네가. 여기 지금 이렇게 빈집 돼 갖고 뭐 폐허가 된 건데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을이. 근데 지금 평택에 있는 데는 뭐 이렇게까지 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된 건 좀 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집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아직 지금 멀쩡하잖아요. 예. 집마다 각기 개인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런 게 통째로 비었으니까 와 요거를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 여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너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다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괜찮게 생각했던 건물들이 꽤 많아요. 예. 요것도 지금 제주도에. 이거 미국 같잖아요. 이게 어디 뭐 미국 그 주택 단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이제 좀 다 망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떨어져 갖고 제 동네 보세요. 분위기가. 근데 유령 마을이 돼 버렸어요. 근데 유령 마을을 우리가 사 버리면 완전 이 교민 타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역이민 한 사람들의 타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건물 짓는 게 결국은 보면 주택 짓는 사람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값은 값대로 비싸게 내죠. 아무래도 새 건물이니까. 근데 이런 건물들이 다 보면 이런 문제 생긴 지 2-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낡은 데는 이 보수 공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데는 청소만 하고 조금 하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이 집을 사버리면 되는데 이 집은 지금 지은 집값만큼도 안 내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집들을 갖다가 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냐?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살면 불편해. 왜?
편의점도 하나 없어. 왜? 사람이 없으니까. 큰 길가 나가려면 힘들어. 교통하면 힘들어. 뭐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뭐 여러모로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 마을 하나 살린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마을에다가 상가에다가 반찬 가게 하나 들어오실 분 렌트비 저렴하게 드릴게요. 예, 반찬 가게 들어오시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반찬 팔아도 되는데 반찬을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찬 팔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반찬 갖고 백반 식사를 해주는데 가격은 얼마씩 정해서 그냥 이 지역 주민들한테 싸게 주세요. 그 대신 렌트 싸게 드릴게.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시고 밥해 드시기 싫은데 맨날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 사 먹으면. 근데 이런 가게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교에 있는 병원 같은 데 간호사와 의사 같은 데 계약 맺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갖고 건강검진 같은 거 받게 해 드리고 주변에 골프장 가까운 데 있으면 셔틀버스 같은 거 갖고 셔틀버스 운영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울렛 같은 거나 쇼핑 가고 싶으면 그거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동네만 좋은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우선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주변에. 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거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또 취미거리 할 수 있는 게 가까워야 돼요. 쇼핑도 할 수 있고 골프장도 가깝고 낚시도 가깝고 하이킹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서울이랑 가까워야 돼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서울 꼭 서울보다는 인천공항이랑 가까운 쪽이 더 좋아요. 근데 인천공항이랑 제일 가까운 쪽은 송도 신도시가 좋은데 거기는 뭐 아직도 꽤 비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평택, 용인 뭐 이런 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평택의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 철도 7,700원인가 내잖아요. 예. 그러면 강남까지 21분 만에 가요. 20분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안 막히면 1시간이고 뭐 막히면 낮에 막히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안 막히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입지적으로 꽤 괜찮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면 이런 데를 많이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강호의 발바닥 TV라는 데를 운영하시는 이 강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댓글을 남겨놨어요. 연락이 오실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분께 한번 혹시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괜찮은 데 있습니까? 미국에서 올 교민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이 우선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락시설이 좀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과의 교통이 가까워야 됩니다. 전 좀 그런 데를 참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주택단지가 한 30채? 뭐 50채? 물론 1,200씩 되면 좋아요. 예, 그러면 진짜 좋은데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베네핏 얻을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은데 뭐 한 처음에는 10채, 20채 정도라도 이렇게 마을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한국 가서 한번 볼게요. 봐서 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백 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뭐 같이 호응을 해 주시겠다. 캠피디 나는 그래도 한 20만 불, 30만 불 여윳돈이 있는데 나 한국에다 요거 한번 투자해 보고 싶어.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냐면 이 안에 있는 마을에 뭐 침대, 그다음에 뭐 냉장고, 식탁, TV 이런 거 다 셋업해 놓자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여기 사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1년에 한 6개월은 한국, 한 6개월은 미국 이렇게 있고 싶은데 나머지 시간 동안 렌트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렌트를 해주자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단기 렌트를 해주자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우행 가족들한테. 왜 그러냐? 저처럼 지금 한국에 몇 달 나가 보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집은 많아요.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소파 사놓고 TV 사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맨바닥에 맨날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구가 있는 집을 보는 거예요.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근데 이런 집이 다른 동네는 거의 없어요. 에어비앤비로 나온 거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또 비싸요. 자, 근데 평택에는 미군 상대를 했으니까 이런 집들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온 것도 제가 지금 집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미군이 지금 아직 입주하고 있대요. 3월 말에 나간대요. 예,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오피스텔이에요. 미군 험프리스 부대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지금 미군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 다 있대요. 예, 언더 100만 원이에요. 언더 1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구까지 다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만들었어요.
가구까지 다 있다. 그럼 렌트 주기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우연한 행복 시청자분들이 얼마 많은데 한국에 여행 오시는데 저 한 석 달만 좀 쓰고 싶어요. 6개월만 쓰고 싶어요. 예. 한 달 단위는 못 빌려주겠죠. 혹은 뭐 며칠 단위는 못 빌려주겠죠. 이거 호텔이 아니니까. 그 대신 뭐 적어도 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빌려주시면 집을 사놓고 또 사이드 머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마을을 만들면 뭐 그냥 대충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마을 분들끼리 모여서 이장님을 하나 뽑자고요. 촌장님을. 촌장님도 하나 뽑고 미국식으로 HOA를 만들자고요. 한국은 HOA가 비교적 싼 편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라고 나오는 게 뭐 평택 같은 데 아파트 저희 장모님 집 같은 데는 뭐 여름에 뭐 한 5, 6만 원, 뭐 겨울에 좀 난방비 나오니까 한 10 몇만 원 뭐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조금 한 1, 20만 원 더 받아 갖고 그 대신 상주에 있는 직원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 항상 도와주자.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오피스 직원을 상주시키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 직원이 항상 상주에 있으면 누가 와서 집을 렌트하고 싶으면 단기 렌트를 하고 렌트한 퍼센테이지의 일부를 갖다가 이쪽에 매니지먼트 사무실에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한 달에 뭐에서 170만 원 받았다. 그럼 뭐 20만 원은 이쪽에서 소개시켜 줬으니까 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150만 원씩 생기는 거잖아요. 안 쓰는 동안은. 물론 뭐 꽉 차라 뭐 안 찬다 이 보장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이제 그런 거 알려드리려면 우리가 웹사이트도 운영해야 되고 어떤 방이 빌렸는지도 알아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어르신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집집마다 비상벨 다 설치해 놓으려고 해요. 예, 그 한밤중이라도 버튼 누르면 얼른 뛰쳐나와서 도와드리고 근처에 있는 병원 같은 데도 갈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택시 같은 것도 잡아드리고 한국에서 뭐 익숙치 않은 거 내가 한국 왔더니 어디서 뭐 관공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 이런 같은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들면 이 미국에서 오신 그 여기민자들이 살 수 있는 이 여기민자 마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서울에는 이런 게 없죠. 서울엔 빈 땅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외곽 쪽에는 이런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택에만 꼭 국한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보고 있긴 해요. 근데 부산의 제일 단점은 뭐냐면 부산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제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부산도 지금 시 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만났는데 잠시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한국 오면 만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혜택이 더 많을 수 있죠. 예,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마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 자체를 갖다가 실버타운으로 임대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 하겠다. 캠피디가 그걸 나서주겠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설레발이 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 나오는 데는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얘기 나오는 데 많이 있어요. 예, 강원도도 있고 양양도 있고요. 제주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택이 다른 데보다 좋은 거는 딱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딱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가까운 거 하나. 그리고 또 특히 SRT라고 이제 KTX만큼 빠른 기차가 있어요. SRT를 이용하면 평택 지제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21분이면 간다는 그 가깝다는 거. 예, 그거 제일 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군 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역 향수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나갔는데 미국이 그리워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근데 미군들도 뭐 그 앞에 가면 송탄이라든가 예, 평택 같은 데 가면 미군들도 많이 보이고 거리 다니면 이게 그냥 LA 한복판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외국인들 많아요. 예, 미군들이 많고 미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한몫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뭔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나 소일거리 기회도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60세예요. 한국 가서 일자리 잡기 쉽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 잡기 힘든데 뭐 무슨 일 하시겠어요? 힘든 노동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경비 하시겠어요? 그거 안 입고 온 거 다 참고 예,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제 취직하기 힘든데 여러분이 영어를 하니까 나 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서울 가면 여러분 취직시켜 줄까요? 젊은 애들도 영어 하는 사람 많은데 모르죠. 이런데 외곽 쪽 같은 데는 저 가게에서 좀 일하는데 제가 영어 좀 할 줄 알거든요.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고 영어로 주문받고 다 할 줄 압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소일거리 취직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평택 가면 다 알아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시민권자는 미군 부대 안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미군 부대 취직하는 거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미군 부대 usajob.gov라는 데다가 제가 이제 올렸어요. 짭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왔더니 이메일이 매일매일 날라와요 저한테. 일자리가 엄청 많아요. 예, 시민권자인데
한국 가면 취직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F4 비자 안 받아도 돼요. 예, 그냥 취업 비자 바로 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평택 근처에 이런 집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혹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가면 이런 자리 좋은 데가 있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 뭐 저는 이제 욕심이 지금 한 30채, 2-30채 정도 있는 조그만 마을. 예. 그래서 그 앞에 마을회관 같은 것도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선 반찬 가게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분들 밥해 먹기 힘든데 우선 편해요. 그리고 반찬 가게에다가 백반 메뉴를 하라고 할 거예요. 10,000원이면 10,000원 딱 이렇게. 그냥 어르신들 무조건 10,000원 하면 식사 드려요. 혹은 8,000원 하면 식사 드려요. 그게 조건입니다. 렌트비 싸게 해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반찬 가게 들어오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반찬을 팔겠지만 어르신들한테 반찬 팔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백반을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사랑 해갖고 근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올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이 운전 못하니까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셔틀밴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상주하면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도와드릴 직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HOA는 그러니까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식으로 한 2-30만 원씩 받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10집이면 뭐 2-300만 원, 6-700만 원 돼야지 뭐 한 사람 월급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월급도 3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솔직히 뭐 한 100집이 있다 그러면 뭐 솔직히 여러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꽤 많겠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100집 욕심내면 그걸 못 채워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하면 항상 여러분이 댓글로 저도 관심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합시다 그러면 한 20만 불 혹은 30만 불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2-30분만 계신다? 그러면 저는 이걸 추진해 볼 만하죠. 진짜 해볼 만하죠. 그래서 마을을 만들고 싶죠. 저는 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 마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또 소일거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민들을 위한 마을. 그러니까 이게 2-30분이 과연 모일까? 이게 아직까지는 의구심이에요. 뭐 물론 댓글 적어 주신 분들 보면 모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한국 가서 괜찮은 자리가 있다. 몇 개 후보지가 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갖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관광버스 대절해 갖고 얼마 받을 겁니다. 무료로 안 할 거예요. 왜? 무료로 하면 아무나 다 오세요. 관광버스 해 갖고 근처 관광도 하고 땅도 보고 집도 보고 요거 다 할 겁니다. 근데 진짜 그거 갖다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오실 정도면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집을 구입하실 분이 몇십 명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께 그냥 디파짓 받고 바로 그 집을 갖다가 통째로 딜을 해 갖고 통째로 사는 방법으로 해 갖고 통째로 다 가격을 갖다가 후려쳐 갖고 싸게 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단지가 한 1-2년 비어진 단지다. 그러면 집안 어느 정도 또 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집들 다 인테리어 업자들 해 갖고 수리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봐서 미국식으로 사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계속 상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불편하지 않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렴해서 마을을 한 번 만들잖아요. 마을 하나만 잘 되면 두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은 쉬워요. 예. 표본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은 아예 뭐 처음부터 예, 시작하기 전부터 디파짓부터 받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 혼자 살 집 찾는 거야. 쉬워요. 예, 뭐 찾으면 돼. 그냥. 근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2억 3억짜리 뭐 집이다. 뭐 얼마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솔직히 1억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억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집 사이즈마다 다른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빈 땅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집 짓는 값 이하로만 떨어진다 그러면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집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곳은 땅이 값어치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동네가 망해버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들으면 발끈할 얘기지만 실제 네이버 뭐 부동산 같은 거 보면 나와요. 평택 지제역이라는 곳, 예, 삼성 공장이 들어와요. 건설업자들이 엄청나게 졌어요. 엄청나게 졌는데 지금 텅텅 비어요. 거기도 자꾸. 왜? 서울과 지지역이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강남에 살면서 여기로 출퇴근하는 거지 여기 살면서 그냥 여기서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왜?
강남이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육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역이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했냐면 거기에 뭐 새로 지은 단지 뭐 특정 아파트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뭐 7억 한다. 예, 이랬어요. 이런 집들 요즘에 가격 보잖아요. 4억 해요. 4억, 4억 5천. 이게 뭐 매물 팔린 게 나오니까 4억. 그러니까 뭐 절반씩 뚝뚝 떨어져요. 30% 40% 뚝뚝 떨어져요. 어떤 아파트는 5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예, 5억짜리 아파트 지금 3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이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싼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아파트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지금 평택에 그때 작년에 보고 재작년에 보고 그랬을 때 그냥 새로 지어도 2, 3억 원 들어가겠다.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도 그냥 2, 3억이에요. 떨어져 봤자 1,000만 원이에요. 올라가 봤자 또 1,000만 원이에요.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사시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을을 만들자는 거예요. 마을인데 내가 맘 편한 마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여기서 정착해서 사실 분들도 좋고 혹은 뭐 1년에 절반 절반 왔다 갔다 하는데 남는 기간 동안 누가 렌트할 사람이 있으면 렌트를 해서 부수입도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을 잘만 꾸려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제가 걱정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국 가면 몇 달 동안 있으니까 한국의 부동산 법규도 알아보고 해외 투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한국의 또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간지 혹은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지 물론 미국보다 싸다는 건 알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한국에서 유틸리티 비용은 얼마큼 나오는지 인터넷 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얼마큼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한 것인지 세금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강호의 발바닥 있죠? 예, 심심한만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재밌어. 제가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뭐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그 올인이란 드라마 있죠. 예, 이병헌 송혜교 나왔던 거기 성당도 옛날에 이게 무슨 캔디 가게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기념품 가게 이런 거였는데 요것도 다 망했어요. 심지어 이 오션뷰 카페 요거는 와, 이게 누가 땅이 있으니까 바닷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카페를 하나 졌대요. 예. 아, 바닷가는 아니고 호수네요. 예. 호수 근처에다 카페를 졌는데 이 카페가 장사가 안 되고 망했대요. 근데 제가 지금 봐봐요. 이렇게 멋인데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한국의 건축 법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망 좋은 거 이거 그냥 헐값에 살 수 있으면 사갖고 여기다가 집을 만들어 갖고 집으로 갖고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밑에가 넓으니까 뭐 주말 파티라든가 아니면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 이벤트장으로 예, 미국식으로 하면 메누라고 하죠. 예, 메누로 운영을 해갖고 하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 옥상도 있고 여기만 해도 요만큼만 해도 집이 돼요. 여기는 다 렌트를 줘도 돼.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요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땅이었대요. 본인 땅이었는데 건물을 지은 건데 건물 지은 값만 나와도 본인은 땡큐하고 팔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들이 지금 꽤 많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한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 뭐 단지가 이런 단지 아니 이런 단지 400실이 지금 비어 있대요. 제주도가 특히 이게 많아. 제주도가 특히 많은데 제주도는 저는 봤을 때 별로 예, 봐봐요. 골프장도 옆에 있잖아요. 아, 이런 동네인데 제주도가 특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쭉 봤던 것 중에서 또 괜찮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쭉 보세요. 저도 다 못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좀 특이한 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가 좀 연락이 돼 갖고 한국 가면 좀 이분과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께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고 현실적으로 아 캠피디 이런 거 좀 걱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캠피디 요거는 좀 아닐 것 같아. 캠피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캠피디 나 이거 하면 나도 30만 불까지 투자할게.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어떻게 한꺼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되게 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예, 또 긴 내용 시청해 주시라고 감사하고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항상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하신 분들 구독하면 풀립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민 이민방 정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기민
혹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고 싶으신 분들, 미국에서 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신 분들 정보 교환하는 카톡방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입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